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입니다. 중간에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클릭을 잘못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끝난 줄 알았네요. 네, 지금 댓글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아리님, 만덕산 철새보다 요새는 판세 검세가 설친다고 하셨고요. 역전의 용사님, 워커빨보다 무서운 나라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님, 판사와 검사가 짬짬이던가 약점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여김연아님께서는 탄핵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SJK님도 판사 하나씩 탄핵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판사도 탄핵되느냐고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판사 탄핵됩니다. 사실 일본 같은 나라는요, 이 탄핵 제도가 일본하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요, 탄핵 제도가 정치인에 대한 탄핵보다 주로 판사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가 더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그 국민들이 심판을 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교체되도록 정치인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이 되잖아요. 신분 보장이 되는 이 판사 검사를 사실이 없는 사람이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빨리 이 사람을 법정에서 내쫓아야 돼.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탄핵제도인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탄핵이 판사와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을 조사하라입니다. 자, 드디어 칼 뽑은 친명 이낙연을 조사하라. 자, 이 주제 사실 우리가 참 기다렸던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목 보고 되게 반가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친명이 칼을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방어에 급급했는데 이제 드디어 따질 것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상값 받을 시기가 됐고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산의 시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을 조사하라. 이 주장이 오늘 터져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절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윤영찬 의원이 치명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윤영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번에 공천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징계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공천을 안 주는 명분이 되거나 이 두 가지인 거죠. 자, 오늘 민병선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영찬 의원 측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장동 제보 의혹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진실이 아니면 법적인 대응을 해라.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직접 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윤영찬이 어제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민병선 부위원장이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 성실하게 좀 소명을 해라. 왜? 지금까지 네가 헛소문 퍼뜨렸다는 거 얘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얘기한 사람이 상당히 신빙성 있고 근거 있는 주장들을 냈다. 제일 먼저 이낙연 캠프 윤영찬 너를 지목한 게 누구라고? 자, 이 대장동 의혹을 제일 먼저 꺼내든 사람이 누구?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이라는 기자였어요. 여러분 경기경제신문 여러분 드러나 보셨어요?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쪽 구석에 쓴 그 칼럼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일파만파 번져나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중동에서 받아 썼고요. 동아일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직후에 툭 하면 거의 뭐 열대 건의 단독 기사를 쏟아냅니다. 근데 다 그 근거가 정치권의 누군가예요. 근데 그 일부에서는 또 무슨 얘기?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라고 또 그 보도 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검찰 수사는 이미 아직 시작될 때가 아니었어. 검찰은 수사를 시작 안 했다고.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시작 안 했는데 계속 동아일보가 단독을 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기는 민주당의 동아일보 쪽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 사람들이 흘려준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이 사람이 그 자기 신문에 알지도 못하는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문에 칼럼 하나 쓴 게 왜 갑자기 그 다음 날 조중동이 다 받아 쓰는 기사가 됐을까요? 그죠? 그거는 마치 짰다는 거지. 그리고 윤영찬 의원을 지목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남욱이에요. 남욱이 검찰 진술조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영학이 김만배 뒤통수 때리려고 이낙연 쪽 찾아가가지고 자료 줬다. 이낙연 쪽에 윤영찬 줬다. 라고 남욱이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윤영찬 의원이 이렇다 할 소명을 낸 적이 없어요.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이게 기본적인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그 밖에 의혹일 수 있는 대목들이 정말 많죠. 자, 봉지욱 기자 보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장동 검찰 관련 수사 기록을 보면 정영학이 윤영찬 의원실에 대장동 관련 제보를 했다는 취지로 남욱이 진술했다 나와요. 당시 정영학은 사업계획서를 써준 용역업자일 뿐이라면서 로비는 김만배와 남욱이 주동했다고 주장했고 요 얘기를 윤영찬 의원실에 가서 했다. 지는 살아남으려고. 그러다가 정영학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로 가지고 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쪽에서 대장동 관련 찌라시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누구 했다? 이성문이 정영학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물증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너 뭔가 돈 먹은 거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몰고 왔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윤영찬도 지금 똑같은 논리로 하자면 윤영찬 지가 퍼뜨린 거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죠? 여러 사람의 얘기가 일치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유동규나 남욱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풀려나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 정영학이든 이성문이든 앞에 박종범이든 이런 사람들은 구속 불구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도
이낙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나 안 하나 이들이 구속이 되고 말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직접 연관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진술이 일치하잖아. 진술이요. 자신의 이해관계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영학이 혹은 이성문이 뭐 찌라시를 이낙연이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그거하고 이 사람들이 구속 불구속이 뭐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형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줄기차게 이낙연 쪽, 특히 윤영찬을 거론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신빙성 있는 얘기지. 정영학이나 유동규나 뭐 남욱이나 자신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해가지고 이제 얘들한테 뭐 이익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영찬은 아니다, 허황된 얘기다 라는 식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좀 더 성실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더 결정적인 진술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인가 하는 그 기자. 더군다나 이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나왔네요. 대장동 처음 알린 기자, 이재명 몸통, 민주당에서 제보해서 보도했다라고. 민주당의 보도를 받아서, 민주당의 제보를 받아서 자기는 보도했다. 도대체 그럼 민주당이 누가 알려줬느냐?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경선 과정에서 핵심 후보라면 어딜까요? 아니,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 핵심은 이재명하고 이낙연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보들보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실질적인 경쟁은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벌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 이재명이 자기 허물을 발고할 리는 없는 거고 자백할 리는 없는 건 거고 결국에 나온 건 이낙연밖에 없잖아요. 당 핵심 후보 측이면 누굽니까? 핵심 후보는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인데 이재명 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제보할 리는 없잖아. 그럼 이낙연이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이 박종명 기자는 뭐 대놓고 뭐 지목을 안 했다 뿐이지 애둘러서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둘러서 말하고 있을 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박종명 기자 이 사람을 지금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찬? 안 그래요? 그죠? 자, 아까 그리고 남욱 얘기를 했는데 남욱의 진술서 한번 볼게요. 남욱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공판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정영학 회계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에 넘겼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정영학이 이낙연에게 넘겼다. 정 회계사가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라고 진술했다. 여기서 말하는 김 씨는 김만배를 말하죠. 즉 정영학이 김만배와 싸우기 위해서 이재명을 물고 늘어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녹취록을 비롯한 자료를 윤영찬한테 넘겼다. 즉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녹취록은 사실은 맨 먼저 누구한테 갔다? 이낙연한테 간 거였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뻔히 나오잖아. 이 내용은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자, 이 내용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보도가 돼요. 심지어 정영학이 이낙연 측에 대장동 약정 자료를 줬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이런 보도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남욱은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법정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남욱의 진술이 검찰에서 한 얘기하고 법정에서 한 얘기하고 상충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검찰 진술 조서에서는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지가 뭘 한 것처럼, 지가 이재명한테 돈 준 것처럼, 뭐 지가 직접 이재명 만나서 뭐 한 것처럼 다 얘기하지만, 나중에 법정에서는 아, 실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유동규 말을 들었어요 라고 말을 바꿉니다. 유동규 말을 들었다라고 다 바꿔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동규의 말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남욱이 나중에는 기억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 검찰 진술 조서에서는 유동규로부터 뭐라고 들었다라고 말한 것도 박장 법정에 가니까 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부분, 정영학이 이낙연한테 대장동 관련 자료를 넘겼다라는 얘기는 일치됩니다. 그리고 일치되는 게 여러 명이 일치되잖아 지금. 그죠? 뿐만 아닙니다.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요,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단독을 해요. 자, 대장동 사건 초기 2주 동안 단독이 10건 나옵니다. 검찰한테서 주로 정보를 받아서 기사를 쓴다고 우리가 막 욕을 하죠. 조중동이 그런 짓 많이 한다, 검찰의 이 장난질에 놀아난다라고 하죠. 근데 이때 요 기사가 나올 무렵에는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을 때야.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사 착수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독이 나오지? 그것도 동아일보에서. 자, 또 있습니다. 이낙연 스스로 말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세요.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낙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거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이낙연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낙연, 공수처가 수사하라. 진실 드러날 거다. 이낙연, 대장동 게이트로 기득권의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 봐.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 얘기를 이때가 언제냐? 2021년 9월, 2021년 9월이에요. 이때는 검찰이 아직 수사에 착수하기 전이에요. 직전 단계.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할 때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낙연이 스스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인정한 부분도 있어요. 대장동에서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자제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캠프와 당,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때 누가 얘기했다고? 홍영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네. 공동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장동 의혹 들은 게 있다. 큰 그림이 나올 거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경선 막판인 거죠. 경선 막판에 자기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의혹들을 퍼뜨린 겁니다. 자, 본인이 제보 많이 들어왔다며. 근데 그 제보 한쪽에서 내가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정영학이랑 줬대네. 그리고 그 제보 경기경제신문에 넘겨줬다며. 자, 그리고 경기경제신문에서 나니까 그거를 조중동에서 떼거지로 확 받았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조중동이 직접 이재명을 때리려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야. 그리고 욕먹을 수도 있겠거든.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바로 때릴 경우에 야 니들이 이낙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관여하는 거냐? 민주당 경선에 관여하려고 니들이 지금 일부러 이런 거 터뜨리는 거지? 이낙연이 줬지? 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3쿠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기경제신문을 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경기경제신문에서 했다. 우리는 그냥 받았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도망가려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쓴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 공작이 작용됐을 때 많이 씁니다. 좀 이상한 뭐 구석탱이에 있는 신문을 통해 가지고 떠들어. 그럼 그거 걔네들이 떠들었다고 조중동에서 받아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최민희 의원 뭐 지금 저 방통위원 지금 저 선임은 돼 있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최민희 의원님 몇 달 전에 갑자기 최민희 의원님 딸이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쪽 보좌관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보도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백광현이가 했어. 백광현이 누군지 아시죠? 에? 지금도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소송 낸 엊그저께 또 낸 그놈이 그놈이 그 최민희 의원권을 보도를 했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뭐 어떻게 알아낸 건 둘째치고 백광현이가 그걸 보도하자마자 조중동에서 받았었어. 뭐야 이거? 이거 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많아요.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도 백광현이한테 당했어요. 백광현이랑 얘네들이 떠드니까 여기에서 다른 데서 다 받았으대. 그냥 나오겠어요 이거? 이렇게 3쿠션으로 들어간 건 되게 많아요. 결국에 제가 더 확실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조중동 쪽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백광현인가 여기 뭐 무슨 유튜버가 최민희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고 이낙연 쪽에서 알려주더라. 카톡으로 공유해주더라. 카톡으로 유튜브 URL에 공유해주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짜증나가지고 야 아직도 그런 거 쓰냐? 내 거도 그런 식으로 공유했냐?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하더라고. 맞냐? 이랬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아니 뭐 다 그렇죠 뭐 이러더라. 아니 뭐 다 그렇죠 뭐. 자 이렇게 3쿠션으로 지들이 직접 나가려니까 위험 부담이 있으니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되치기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렇게 3쿠션으로 들어가는 거 많이 해요. 근데 이 3쿠션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낙연 쪽에서 받았다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 입으로 제보 많이 받았다며. 큰 그림 나온다며. 그리고 제보를 줬다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허무맹랑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선 부위원장, 이 사람의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동아일보 기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황 파악이 된 거야. 지가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윤영찬이나 이낙연이나 얘네들이 무슨 공작을 했다라는 거 아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 한 몇 달이 걸쳐서 나도 들었는데 동아일보 출신 선배한테 얘기를 안 했겠냐고. 그러니 딱 민병선 위원이 딱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조사하라고. 조사하자고. 제발 조사하자고.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민병선. 예? 이낙연을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그분도 민병선 부위원장.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대변인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본인도.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 본인도 듣는 귀가 있을 거고, 본인도 어떻게 검찰 수사를 시작 안 했는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많은 단독을 할까?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디냐? 본인이 그걸 몰랐겠어? 뭐 안 알아봤겠냐고. 그리고 그거 안 알아보고 윤영찬 조사해야 된다는 말 하겠어요? 그죠?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철없는 아줌마, 이낙연이 검찰과 짠내 짰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로님, 당 감찰위원은 조사에 나서라 라고 하셨어요. 러브레터님, 이거 털어야지, 끝까지 털어야지 라고 하셨고, 라라님께서는 낙지 주변에는 범죄자들 뿐이다. 하리님, 확실히 아는 게 있으시네. 예, 그렇죠. 민병선 부위원장이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윤영찬 조사해야 한다고 본인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윤영찬이 계속 딴 데 가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조사해보자. 제대로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